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전업투자로 살아남기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는요, 뭘 했었냐면, 투자자로서 살아남으려면은 일단은 세 가지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번이 뭐다? 1번이 투자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2번이 뭐다? 유동성. 3번이 뭐다? 심리.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아이디어 얘기를 먼저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서 돈은 적게 까이면서 살아남아야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유동성에 관해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 편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요. 주식쟁이들이 라면만 먹고 사는 이유예요. 주식쟁이가 라면만 맨날 먹고 사는 이유. 한번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야기를 조금 첫 번째 편으로 조금 돌아가서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월급쟁이들하고요. 월급쟁이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냐? 위험이죠, 그죠? 위험을 감수하면은 사업자고요. 위험이 없다라면 월급쟁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그 한 가지를 좀 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할 유동성 측면도 사실 이 월급쟁이와 사업자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월급쟁이 같은 경우 어떤가요? 1년 내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죠? 1년 내내 똑같은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예측도 되는 거고요. 큰 위험도 없죠, 그죠? 물론 사업이라는 것도 다 유동성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업도 예를 들면은 임대사업자 있죠. 우리 그 수많은 사람들의 꿈, 건물주, 부동산 월세를 받는 사업 같은 이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월급쟁이하고 비슷한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오죠. 매월 따박따박 뭐 돈이 나오고 물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위험을 끼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만약에 건물이 비어서 뭐 월세가 한번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세입자가 바뀌어서 뭐 아니면 세입자가 돈을 안 내서 아니면 뭐 중간에 벽지를 갈아줘야 돼. 뭐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 이런 점들이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특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사업은 유동성이 안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전업투자로 살아남기 기본적으로 주식이란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 주식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주식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런 월급쟁이나 임대사업자 같은 이런 유동성이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변동성이 굉장히 좋죠?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변동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들 주식을 하지 보통 이제 주식도 근데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근데 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목적에서 주식을 하지는 않죠. 보통 그죠? 심지어 워렌 버핏도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으려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워렌 버핏도 사실 배당이나 받자고 주식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주식시장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보통 제가 봤을 때 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자, 가장 흔한 사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라 월급이 따박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식시장에 딱 들어온 거죠. 야, 주식해 보니까 괜찮다. 전업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주식 들어와서 매매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월급이 이렇게 이 시세 차익이라는 게 매달 나오기가 힘든 건데, 근데 이거를 월급쟁이 하듯이 똑같이 이거를 똑같이 현금 흐름을 1년 내내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도한 매매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됩니다. 요게 1번. 어, 월급쟁이 할 때하고 똑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과도한 매매를 해서 망하는 경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저 같은 케이스인데,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 주로 이제 장투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물려가지고 현금이 묶여서 그러다 갑자기 뭐 필요한데 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려야 되는 경우,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망합니다. 보통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어서 많이 본 케이스 같지 않나요? 그죠? 약간 베리에이션도 있는데 1번, 그죠? 1번 시나리오 하다가 여기서 주식 단타하려다가 물려서 장투로 전환됐다가 돈 필요해서 팔아가지고 망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의 사례들을 몇 개 좀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실패 원인이 이거죠. 주식이란 사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특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식은 월급 나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으로 월급 받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식으로 월급 받을 생각하려 할 거면은 주식을 하면 안 됐었죠. 자, 주식이란 걸 샀어요. 이게 오를지 내릴지도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 시간의 개념도 중요한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이 사업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될까요? 자 우선 1번, 계좌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면요, 일단 생활비 계좌가 있죠. 그리고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철저히 분리를 하셔야 돼요. 혹시나 뭐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생활비 계좌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이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사업이 안 돼서 망하면은 이 계좌만 없어져야지 맞지, 생활비에서 자꾸 주식으로 그 돈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망했을 때 생활비마저 없어지는 진짜 극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대 주식이 마이너스 난다 해서 생활비에서 주식으로 돈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많이 하셔야 되죠. 주식에서 생활비 계좌로 계속 이 수익이 날 때마다 인출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뭐 인출 안 하고, 야, 콩 불려서 이만해졌고 여기서 인출 안 하고 불리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인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한 방에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금들을 인출하시고, 계좌는 어쨌든 생활비하고 주식 계좌로 철저히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요, 주식 계좌 내에서도요 좀 나누세요. 주식 계좌 내에서도 단타용 계좌하고 장투용 계좌하고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게 주문 넣을 때도 편하고요, 보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계좌 내에서도 단투, 단타, 장투, 해외 이런 식으로 계좌를 많이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 별거 없습니다. 아껴야 돼요. 아끼고 절약해야 됩니다. 사치하면 안 되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주식이란 게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고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아껴야 돼요. 왜냐? 돈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전업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정적인 생활비 내에서 이거를 찔끔 떼먹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 조금씩 떼먹어야지, 이거 한 번에 뭉창뭉창 떼먹으면은 금방 아웃돼요. 그래서 언제나 절약하고 아끼셔야 됩니다. 제가 부재로 라면만 먹는 이유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물론 저도 제 주식 계좌에는 많이 들어있지만요, 문제는 생활비 계좌가 앵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죠? 주식쟁이들이 라면만 먹는 이유는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주식 계좌에 돈은 많아요. 근데 당장 생활비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면요. 이 주식쟁이들 이게 돈 버는 게 보세요. 언제 오를지도, 언제 내릴지도,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릴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언제 돈 나올지 모르는데 계속 돈은 나가야 되고, 그죠? 생활비에서 계속 찔끔찔끔찔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식이 돈을 쉽게 번다? 아닙니다. 주식도 나름 돈을 어렵게 벌어요. 주식도 굉장히 돈을 어렵게 버는 축에 속합니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육체적으로는 쉽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절약이나 뭐 아껴 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아마 충실하게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쟁이가 사치를 하고 막 자기가 번 돈을 SNS에 막 자랑을 하고 이런 경우들은 뭐다? 제대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기꾼 걸러내는 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희진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죠? 이희진 같은 사람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지만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사기라는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치를 하게 되죠, 그죠? 사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SNS에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다? 이런 사람들보다 주식으로 돈 쉽게 벌었네라고 하면서 막 사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뭐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어쨌든 그리고 3번,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방법 뭐겠습니까? 이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언제나 보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래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아, 내가 이번 투자를 하면은 한 1년 정도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몇 년이 갈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저는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생활비를 한 2년 이상 좀 놀고 먹을 거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반째 여기쯤 와 있죠. 그래서 요만큼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1년이면 되겠지 하고 생활비 1년만 빼놓고 썼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앵꼬 나서 망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굉장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상승 목표치에 대해서도 그래요. 뭐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이번에 잘 되면 뭐 3억이 될 거야, 뭐 5억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계획이 일단은 버는 액수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1,000만 원이나 벌겠지만 한 10%나 벌겠지, 뭐 한 15%나 벌겠지,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막 이번 한 번으로 막 뭐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해가지고 뭐 차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생각하시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금이 언제 들어올지, 얼마나 들어올지, 마이너스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좌 분리해서 계기셔야 되고요. 한정된 돈을 아껴가며 쓰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계획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전업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유동성 관리의 뭐 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부루마블 게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부루마블 게임 많이 해보시면 아시죠? 왜 내가 뭐 서울에 부동산이 있고 홍콩에 부동산이 있고 그래도 당장 내가 걸려가지고 낼 돈 100만 원이 없으면은 부동산 팔아야 되잖아요. 홍콩이고 서울이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망해가는 거잖아요. 부루마블 한번 해보시면은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번 편 현금 흐름 잘 관리해라, 유동성 잘 관리해라.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리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